안녕하세요. 안녕. 우리가 모자를, 하나들은 블랙캡, 근데 레드, 원래 나는, 어, 지난주에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녹화를 못했네요. 그렇네. 2주 아, 만이다. 2주 만이네. 어. 이래서 리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뭐, 어쨌든, 그래. 못할 뻔 음, 했다가 갑자기 어답도 시간이 했다가, 맞아서 하게 됐네요. 어. 뭐 하고 오셨어요? 예진 일로 와봐, 예진 일로 와봐. 알았어. 이제 추석 지났는데, 추석 어떻게 보냈노? 추석, 원래 막 그 송편 같은 거 먹고 하는데, 안 했어, 이번에? 올해는 이상하게 그냥 흘러가 버렸네요. 둘 다 어, 바빠가지고. 바빠서. 어. 이상하게 내가 상담이 그 좀 최근에 많아가지고 좀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거 바빠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뜸하다 됐네요. 하더니. 이제 또 제 페이스를 찾았네. 한동안 뜸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어. 그 뭐냐,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을 가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남아있는 것들 좀 몰아놨구나. 해결을 하려고 어. 하다 보니까 좀 바빠졌네요. 오케이. 음, 근데 이거 지나 보니까 우리 저 상담도 그렇고 뭐라도 업앤다운이 있더라고. 엄청 그, 바쁠 때도 있고, 엄청 바쁠 때도 있고,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고. 그래서 다운을 어떻게 견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흐름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게 노멀해. usually. 올라갈 때가 있느냐 하면 또 쭉, 그래서 이럴 때는 재충전하고 휴식하고 평소에 바쁠 때 못했던 거, 뭐, 가벼운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못 읽었던 책들 좀 읽고, 글 쓸 거, 밀어놨던 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이렇게 바쁜 때가 오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바빠지고. 그게, 이, 단기간의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짧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 근데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그 흐름이 있더라고.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언제부턴가, 이게 알겠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조용하면은 아주 좀 조용할 땐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쉬는 것도 좋고, 밀어놨던 거, 아까 말한 대로 또 맞아요. 하고. 어, 제가 표현을 견딘다고 했는데, 견딘다고 어. 생각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견딘다고 그거를 생각하면 안 자연스럽게, 되고, 인생사가 그렇듯이, 그 일 관계도 꼭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이제, 그런데 그걸 큰 그 그림에서, 멀리서 보고 크게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은,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뭐 좀 조용하거나 그럴 때는 그게 맞게 또 내가, 평소에 못 쉬었던 거 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 그, 생각을 해왔어, 나도.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이 제자들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받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아, 우리 아빠랑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니까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라는 걸 이제 아는데, 그렇지. 근데 이걸 업 앤 다운에서 업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다운 페이즈일 때 어, 영원히 못 치고 올라오고 그냥 계속 그 왜 주식 회사가 원래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실제로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막 프랙티스가 슬로우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게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 다운되면서 그게 이제 심하게 가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지. 우울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경험이 짧은 사람이거나 어,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같은 말이겠지만 또 시작한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경험이 짧을 수가 있잖아. 맞아요. 어. 그또 시작만 또는 이제 해놓고 장롱 매너처럼. 그렇지, 그렇지 장롱 면허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어. 또 시작한 지가 또 짧은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너 말 맞다나 이만큼 올라간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데 좀 되는가 하는데 또 슬로우가 되고 쫙 바빠갖고 아이고 바빠서 어떡하나 하는데 슬로우가 되면 이제 오히려 반갑단 말이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좀 되나 하는데 되나 싶은데 막 또 슬로우하고 또 다운되면은 불안한 거야.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망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항상 이제 성공학, 실패학도 마찬가지고, 성공학이나 실패학이나, 뭐, 성공학은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공을 위한, 그런 거라면 실패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실패 음, 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 사례를 연구하는 자체가 성공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피하기 위한 또 방법을 쓰고 또 그걸 위해서 대비를 하고 이것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성공학하고 이제 실패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성공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실패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지 이제는 이 실패학을 또 나름대로 공부를 또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나는 그랬단 말인데 아까 그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이 자꾸 오고 이러면은 좌절할 수 있고 또 막말로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모든 일이 다 그래. 뭐 일반 비즈니스, 사업, 장사 뭐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실패학을 이야기했는데 실패학에서 제일 이제 그 강조가 되거나 자주 이제 이 얘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야가 짧다 이거야, 시야가. 음, 미래 비전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그 바로 결과나 성과를 보려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거라. 일희일비. 조금 되면, 와, 나 이제 성공하나 보다 하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 떨어지면, 와, 나 망하나 보다 하고 막, 좌절하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멀리 보고, 큰 흐름에서, 아까 내가 스펙트럼이 뭐 넓다, 뭐 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마찬가지 큰 흐름이거든. 큰 흐름에서, 그 이제, 이 1년을 길게 보면 365일과 사계절 아니야. 그러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해보고 또 두 번 경험해보고 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경험해보면은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거 지나면 이게 이 더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찬바람이 불더라. 이 단풍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눈이 내리더라. 이 추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나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지만 또 어느새 봄이 오고 이거를 한두 번 해갖고는 몰라. 그러니까 뭐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그럼 우리 선조들이 결국은 그런 오랜 삶의 경험을 갖고 이제 이 자식들이나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 아니야. 또 그것에 대한 또 좋은 또 서세에 대한 그 책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작은 비즈니스든 큰 비즈니스든 그 흐름을 탄다는 건 똑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그 긴 안목에서 보고 멀리 보는 이 훈련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또 뭐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내가 다운될 때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연습을 더 많이 하고 프랙티스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이론을 좀 더 다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지게 될 때에 이 마음에서 어떤 평정심을 찾게 되고 멀리 볼 수 맞아요. 있는 마음의 근력이 생겨. 그거를 훈련 안 하면은 오래 못 가 뭐라도. 그럼 그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할 대답. 시간도 음. 있으니까 뭐 바쁘지도 그렇지. 않은데 공부 안 하고 뭐 어. 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도 그거 알 거야. 이 중국에, 옛날에 중국에서 전해오는 그 우화를 할까? 아니면 뭐 지혜의 어떤 뭐 이야기를 할까?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귀한 아이가, 말을 타다가 넘어졌어. 아, 떨어졌어. 세옹지마. 그 세웅지 옳지, 그래. 다리를,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언제 어릴 때 배웠나? 배웠어요. 어릴 어릴 때. 때 초등학교 한국에서 때. 배웠네. 응. 그래. 세옹지마라고 뭐 더 이상,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지. 말에 떨어서 다리를 다치니까 동네 사람들 알고 어떡하나,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뭐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났어. 그래서 전쟁이 안 났는데, 갔는데, 또, 아, 징집을, 그, 그치. 와, 닌 좋겠네. 그러니까, 아, 또 이 뭐가 좋노?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야, 니 그래. 슬프겠다. 그러니까 뭐가 슬프노? 이랬는데 또 좋은 그래. 일이 그래서 있고. 이제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그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 멀리 보고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이제 이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데 그거는 이제 나이를 먹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경험의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안달하지 않고 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마음의 권력, 마음의 힘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를 대비한 안 될 때를 대비한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뭐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스스로 어, 스스로를 무장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프랙티스 할 필요가 있다. 음. 난 이거에 대해서, 예. 막말로 슬로우 할 때 무료 상담을 여러분 많이 해주는 것도 괜찮아. 무료 상담을.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되고 그 사람이 또 입소문을 또 내기도 하지만 내가 더 실력을 연마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 어. 나는 얘 한 가지만 응. 알았다. 알았어. 아니, 말씀하세요, 뭐, 먼저. 내가 아까부터 염두에 있었는데 말할 기회를 놓쳐가 이것만 하고 내가 일단 마무리할게. 내가 한번 이제 뭐 어떤 기회에 조금 굉장히 슬로우한 어떤 상황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슬로우한 그거에 집중하면 계속 우울해진단 말이야. 슬로우한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시야가 좁아지지. 시야가 좁아지니까 자꾸 내가 이제 가라앉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시야를 좀 머리 고개를 들고 멀리 보고 좌우를 보고 주변 시야다. 소위 흔히 말하는 주변 시야, 페리퍼럴 비전. 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난 다음에 또 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거를 가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내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 싶어 갖고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논문을 하나 썼어. 평소에는 내가 바빠서 논문을 거의 뭐 쓰기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논문을 하나 쓰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 내 연구 경력이나 실적에는 되지만 당장 그게 뭐 쓰이지 않았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게 결정적인 어떤 레퍼런스가 돼갖고 그게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돼갖고 내가 원하던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몇 년 지난 후지. 그래서 내가 참 내가 그때 그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때 그거 지금 내가 이거 하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자. 우리가 그래도 하자. 내가 이 공부도 할 겸 또 요럴 때 실적을 하나 두자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 그게 너무 잘했다.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갖고 나는 두고두고 그게 내가 참 잘했다 싶은데 그게 교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맞아요. 난 이제, 할 얘기가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거 어허. 하기 전에, 난, 이제, 아빠,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설기문 마음연구소에는, 이제 상담도 있지만은, 그 교육이 되게 큰 파트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엄마는 교육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한 그걸 음, 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엄마가 예민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그러면 계속 아빠는 뭐라? 생각하면은, 아유, 아빠는 뭐라 그래? 근데 그거에 대해 아빠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빠 지금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어, 아빠는 그때 바빠요, 일단. 교육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도 아빠는 항상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제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얘기할 것들이 과거에 이미 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맞아. 근데 이제 확실히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에 들여다보면 확실히 사람이 우울해지는 게 어, 진짜 확실히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분만 더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확실히 그럴 때 아예 그냥 그 환기를 시켜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운 피리어드 안에서도 이 슬로우한 날들 속에서도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멀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로우한 피리어드의 업앤다운을 또 타는 것도 음, 나중에 더 크고 긴 이거를 업앤다운을 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가 다 똑같고 하루하루가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 진짜 그냥 하루하루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그럴 때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다운 피리어드 아, 안에서도 분명히 업 앤 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거를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안목이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안 될 때에 아, 이 이건 약간 내가 업을 약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아, 나는 상담을 2, 3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신청을 안 해도 아, 내가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해줄 것 같아요. 오케이. Very good.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내 아, 클라이언트가 되고 말고는 네 마음인데 아, 내가 심심하면은 뭘 할 건가? 생각을 해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있건 없건 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코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것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내 제자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빌리, 나 이제 그만할까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근데 네가 그만한다고 치자. 이거 약이 없어요. 근데 이 약이 녀석이 문을 닫아놓는다 한다. 약이 없어. 삼촌 안녕 해봐. 예준이 안녕. 삼촌 안녕. 세계 약이 없어. 밥이 없어. 나중에 달아줄게, 나중에. 나중에 달아줄게. 나 삼촌하고 통화하고 있다, 그지? 나중에,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해줄게. 네? 이름에 왜? 나중에 해줄게. 아, 이 녀석이. 그래. 가라, 가라. 가라. 아, 형은 해준다 하잖아. 아, 그래서 그래, 그 막말로 네가 그만둔다고 치자. 근데 음, 네가 그만두면은 뭘 할 것 같냐? 그만두고 심심하고 몸이 근질근질할 때 어차피 다시 코칭을 시작할 것 같지 않냐? 어차피 네가 사업을 안 해도 다시 시작할 것 같다면은 음, 네가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네가 뭘 만들고 네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음, 근데 마치 그만두면 막 아예 판을 뜰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열정이 없으면은 그냥 코칭 비즈니스 접고 그냥 다시는 코칭 쪽으로 쳐다도 안 보고 그럴 수 물론이지. 있다고 봐요. 어, 근데 웃긴 게 코칭이 그렇게 좋고 포기는 못 하면서 그러니까 포기 못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안 하면서 그만둘까 이 생각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혼내는 편이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네 사업의 주인이 지금 네가 아니고 딴 사람이다. 클라이언트가 네 사업을 오락 이렇게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지. 네가 지금 네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그거를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사업이 됐건 안 힘들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운 피리어드가 그렇지. 애초에 그렇지. 그래. 견디기 쉬웠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운 피리어드가 됐건 안 됐건 간에 내가 뭐를 업으로 삼았다는 거는 누가 내 물건을 사건 안 사건 내가 좋아서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림을 그려야 팔지, 팔기 위한 그림을 만드는 순간 뭔가 예술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다른 장사가 돼버리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아빠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 상담이나 코칭으로 사업을 하면은 어. 되게 상담과 코칭 외에 되게 많은 걸 더 알고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음. 소셜 미디어도 잘해야 되고, 예를 그렇지. 들면은 글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고, 예를 그렇지. 들면은 홍보나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세일즈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이 소셜 미디어나 막 뭐 이런 개념들은 좀 최근에 나온 건데 아빠가 이제 예전부터 이 설계문 마음연구소를 운영할 때도 뭔가 상담하고 확실히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담 외에 상담과 가르치는 거 외에 다른 능력이나 기술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셨나요? 많이 느꼈지. 많이 느꼈어. 근데 이제 너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너 질문에 대해서 또 내가 대답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미천이 들잖아, 미천이. 맞아요. 그러면 사무실 하나 열고, 뭐 책상만 있고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렇다 치고 또 SNS로 하고 PC로 하니까, 뭐 또 그렇다 치는데 옛날 같으면 전화기 한 대 갖다 놓잖아.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좀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초기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런 거 치고는 이제 지금 뭐 상담 비즈니스라든지 코칭 비즈니스 이런 거는 사실은 홈오피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홈오피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홈오피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피지컬 오피스를 쓰는 경우에도 뭐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에 비해서 그렇게 인테리어가 물론 그것도 화려하게 꾸미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든다고 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좀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용은 초기 투자에 해당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오픈한다고 바로 이익이 생긴다. 바로 뭐,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 적어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손님이 안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갖고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시작했고, 뭐, 사람들이 뭐 나를 많이 아니까 주변에서 내가 그동안 공짜 상담을 100건을 했고, 50건을 해줘갖고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열고 하면 뭐, 많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짜 상담해 줄 때하고 돈을 받고 상담해 주거나 코칭해 줄 때하고 또 달라요. 한국 돈으로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으로 받고 할 때하고 공짜로 해줄 때하고 다르단 말이야. 사람 심리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얼마 동안 수입이 전혀 안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수입이 생기더라도 지출에 대한 그거에 비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를 하고 덤벼야 돼. 그거 없이 그냥 야 뭐 누구 보니까 뭐 빌리 쌤 보니까 참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미리 마음에 슬로우가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대안 이런 것이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처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그만두고 싶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어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너 그동안 상담 몇 가지 몇 번 정도 해봤나? 그거 몇 번 해봤다. 그거 사례를 사례 보고서 내지 그 사례를 하나 써볼 수 있겠나? 각 케이스당. 그러면 글솜씨가 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요즘은 뭐 AI가 잘 돼갖고 웬만큼 기본 데이터만 있고 그걸 AI한테 던져줘 버리면 또 글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례집을 하나 만들어 봐라. 말 되지? 너도 몇 가지 지금까지 사례집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책을 여러 권 냈잖아. 그래서 맞아요. 아마존에서 팔고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넌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상담이나 코칭했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없어? 있습니다. 몇 건쯤 있을까? 한 5건쯤 있겠네요. 그거 기억할 수 있을까? 혹시 메모해 놓은 거 있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한 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로 기억을 살려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어떻게 써놨는지 참고할 만한 책을 구했어. 그런 또 글을 구해서 그걸 모델 삼아 나의 코칭 사례, 나의 상담 사례 글을 하나 뭐 하나 한 케이스당 하나씩 쓰면 5개 케이스 묶어가면은 그걸 이북 형태로 해갖고 1,000원에 팔아라. 뭐 한국식으로 하면 1,000원에 팔아라. 미국식으로 하면 뭐 1달러에 팔아라. 그것도 되잖아. 그건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슬로우 할 때, 그거는 많은 게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다, 보통. 그건 많은 게 시간이면 왜 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냐. 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라, 그동안에라도. 아니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뭐를 열심히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해라. 아까 빌리가 말했듯이 상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코칭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SNS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 되고 되게 상담이나 코칭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잘 못하거든. 그럼 그럴 때 배워라. 배워서 기반을 더 다지는 시간으로 삼다 보면 어느새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뢰가 들어오고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코칭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걸 못 기다린다면 하지 마라. 맞아요. 어. 그럴 거면 그냥 그걸 안 하는 못, 게 낫지. 그래, 그래. 그걸 기다리면 아예 하지 마라. 그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정말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배짱도 기르고 멘탈도 기르고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그게 필요한 거라.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고. 아까 질문 뭐였지? 다시. 어, 질문이 이제, 질문이 그거였죠. 그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게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실력이 뭐 없어도 됐었던 것 그렇지, 같은지 그렇지. 아니면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됐지. 그래서 근데, 음, 나도 이제 알았어. 질문 아까 했던 거. 나도, 내 나름대로는 SNS 공부도 하고, 유튜브 잘하는 법도 공부하고, 또 AI, 요즘은 AI 또 활용하는, 워낙 AI 프로그램이라 그럴까? 그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다는 못하지만,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뭘 요즘 추천하고, 뭐가 요즘 잘 나가는가, 그걸 중심으로 내가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또 필요한 비용 들여서 회원 가입해서 그 프로그램에 멤버가 돼서 고급 기법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도 잘 알잖아. 저 뭐냐 프리미어 프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도 처음에 네가 우리 유튜브 그 편집하고 뭐 다 해온 거 그때 난 할 줄 몰랐단 말이야. 녹화만 해줬잖아. 네가 이런 녹화해 주세요 하면은 녹화해서 맞아요. 이제 주면은 네가 그걸 갖고 초기에는 뭐 다 네가 다 했지. 편집 다 하고 올려주고 뭐 난 하나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언제까지나 아들한테 지금은 신세를 지지만 이게 언제까지는 이럴 수 없다. 아들도 지 나름대로 바쁘고 또 지 나름대로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언젠가 독립을 해야 되고 하면서 나도 프리미어 프로를 엄마도 배웠고 같이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솔직히 프리미어 프로가 너무 어려워갖고 몇 번이나 하다가 포기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언제부턴가 뭐 엄마도 편집할 줄 알고 나도 편집할 줄 알고 다 이제 그러고 이제 너가 이제 빠져도 독립적으로 촬영 녹화하고 편집하고 음악도 깔고 자막 달고
뭐 둥둥둥둥 해서 업로드 해갖고 지금은 다 혼자서 꾸려나가잖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거 모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배워야 돼.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음악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프리미어가. 왜 이걸 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내가 편집을 다 한단 말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고급 기법을 또 배우고 싶어 하고 요럴 때 요렇게 좀 더 낫게 할 수 없는가 또 이런 기법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라.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는 안 하는데, 아빠는 안 하는데 아빠는 안 하는데, 엄마는 하는 생각. 나는 그리고, 안 하는데 엄마는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옛날에는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 안 되면 어떡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는 내가 보기에 아빠의 보캐블러리 자체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엄마가 항상 근데 이거 했는데 사람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옛날에 또 말하면서 생각나는데 옛날에 아빠가 신문으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신문, 그래. 옛날에 신문으로 홍보했지. 그리고 그 신문에 들어간 것도 그 다 내가 그거 편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문구 같은 거. 그 엄마 또 어, 옛날에 뉴스레터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아, 그 또 뉴스레터 보내는 것도 내가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내 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잘 한 거지. 근데 그거를 경험. 하면서 엄마가 계속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랑 음, 그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나도 뭔가 내 무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어서 나도 뭔가 이 코칭 비즈니스 초반에는 그거에 대한 어,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어떡하긴 그럼 다음 거 하면 되지. 어떻게 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걱정을 하나마나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 그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 전반적으로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지, 많아. 그건 나 잘 알지. 근데 나는 이제, 아까 뭐, 아빠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보태면은, 내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중에,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전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출연에 관한 거야. TV 방송. 이런데 이제, 아빠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 불안하지 않느냐. 긴장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 특히 그 대형 프로그램일수록 뭐 인기 좋고 뭐 시청자도 많고 어쨌든 유명한 프로 그런 데일수록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 그 긴장하지 않느냐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이제 이 얘기 하나 할게. 한 1년 정도 내가 고정으로 나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신의 한 수라고 JTBC에서 한 신의 한 수라고 벌써 그게 10년 넘었다. 벌써 십몇 년 됐네. 예, 그 프로에 내가 그 신의 한 수로 그 고정으로 나갔는데 그 패널이 열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지. 근데 그 프로에서 나는 항상 최면을 맡았어. 특히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하여튼 뭐 누구 연예인이 나오든지 간에 는 항상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최면하는 걸 맡았는데 보통 그 프로그램 할 때 패널들마다 다 저게 대본이 다 있어. 그러니까 다 대본을 펴놓고 앞에 또 자막도 이렇게 프롬프트라 그러지 시청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출연자들은 다 앞에 글자가 이제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하고 또 그 대본도 있고 대본의 내용이 앞에 이제 뜨니까 앞을 보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글자를 보고 읽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지 그
앵커가,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가 뭐 뉴스 할 때, 뭐 프롬프트 뭐 외워서 하는 거 맞죠? 아니거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 연설할 때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 앞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현장감을 살리는 그건데, 마찬가지로 TV에 출연하는 어, 출연자들도 그런 게 다 시스템이 돼 있다. 아니면 작가가 손으로 얼른 막 써서 막 보여주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나는 대본이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은 다 대본이 있어. 나는 대본이 없어. 그러니까 비워놨어. 블랭크로. 그 무슨 뜻이냐면은 스폰테니어스하게 즉석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거든.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런칭할 때 첫 번째 그 뭐라 그러나 파일럿 1회 프로, 파일럿. 파일럿 말고 본프로에서 첫 번째 1회 순서에서 이제 보통 한 번 방송할 때 패널들 여러 사람이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자기 순서 돼서 몇 마디 하고 또 뭐 얘기 주고받고 또 그 다음 사람 넘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를 누가 이제 시작을 할 거냐 이거에 막 회의가 됐나 봐. 편집이 안에 무슨 회의가 뭐 작가 회의인지 무슨 회의에서 그래서 내가 픽업이 됐나 봐. 내가 첫 번째 시작을 좀 하도록 하고 최면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 정해서 내한테 이제 하더라고. 그때 뭐냐면은 이 개그우먼 이경애 음, 음. 개그우먼 이경애 씨의 뱅공포가 심각하다. 그래서 최면으로 뱅공포를 이겨내는 그걸로 시작을 하자.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을 그걸로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릿속을 막 머리를 굴리잖아. 야, 이 방송 프로그램이 첫 번째 시작하는 론칭하는 첫 시간에 첫 순서를 내가 뱅공포증이 심한 연예인을 데리고 최면으로 빵! 그왜 하필 내냐? 이렇게 물었어. 왜 하필 내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제일 크다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냥 일반 공포증이 아니고 뱀 공포증이야. 그리고 최면으로 뱀 공포증을 극복하고 이겨낸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겠냐. 근데 두 가지 마음이라. 하나는 재밌겠는데 이 마음이 하나 있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단 음. 말이야. 실제로 그래. 재밌겠는데? 여기 이제 재밌겠는데 여기서 챌린지가 나오잖아. 도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내가 물러서거든. 위드드로우가 되거든. 물러선단 말이야. 이 두 개 간에 사실은 갈등이라.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하지? 얘가 이겨버리면 그건 다음에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둘러대겠지. 그런데 재밌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아직 한번 해보지. 이 마음이 이제 커져버리면 뭐 해볼게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역시 해볼게요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또 역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럴 때 나는 항상 일종의 자기 최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되면 그만이지. 근데 이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 내 아빠한테. 음.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그렇지. 쪽팔리잖아. 그다음 방송 망치잖아. 이런 마음이 또 올라와. 그러면 내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게 쪽 좀 팔지 뭐. 쪽 좀 팔지 뭐. 또 막 방송 망치잖아. 망쳐. 뭐 통편집 되면 되지 뭐. 어차피 그날 여러 개 찍는다고. 여러 사람의 이 멘트나 뭐 이 토론 이런 거 여러 개 찍는데 내 거 그냥 통편집이고 내가 없는 걸로 해버리면 뭐 망치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녹화 당일에 정말로 와, 엄청나서 한 대형 뭐라 그러나 전광판에 최면으로 뱀과 사랑에 빠지다 뭐 이런 거라. 제목 편하게 전광판이야. 최면으로
뱀과 사랑에 빠지다. 설기문 박사의. 와, 이제 현장감이 오는 거야, 나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뱀 공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실제 뱀이 등장했어요. 실제 뱀이 등장했고, 이경혜 씨는 그걸 보고 완전 졸도일보 직전까지요. 그때 내가 사실은 긴장이 좀 안 된 건 아니야. 안 된 건 아니고, 그래도 뭐, 까짓거 뭐, 아까 그걸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눈 떠보세요. 그럼 실제 BM이 또 들어올 거야. 왜냐면 비포 애프터, 비포에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장면 나왔고, 애프터에서는 어떻게 그 뱀을 더 이상 안 두려워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 정도 연출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거든. 그러면 그게 돼버리면 완전 성공이잖아. 나도 이제 과연 될까 어떨까? 그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눈 뜨세요 하는데 눈 떴어. 최면에서 꾀가 눈 뜨고 있는데 이제 어리둥절하지. 근데 뱀 들어오라고 내가 신호를 줘. 그럼 뱀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는데 뱀을 봤어. 더 이상 안 울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하는 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여기까지 왔어. 그날의 내 목표는 이 뱀하고 뽀뽀하는 것까지였어. 이경혜 씨가 뱀하고 뽀뽀할 수 있으면 난 성공이라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막 주저주저하고 막 무섭다고 하는 거라. 그렇지만 괜찮다. 근데 처음에 비하면 엄청난 거지. 그 처음에는 애초에 그거 자체가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빨리 들어가라고 뱀 보고 빨리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고 그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뱀 들어갔다라고 내가 안심시킨다고 이러는데 눈 감고 막 울었으니까 이제 뱀 들어갔다 안심시키는데 아니야 이거 뱀 아니야 나야 나. 그눈 뜨고 보니까 없고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비로소 안심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안심시켜 갖고 더 안심시키고 최면을 걸었거든. 근데 이제 깼단 말이야. 그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뱀 들어오세요. 근데 이 사람은 눈 뜨고 보는데 뻔히 보는데 별 반응을 안 보여. 가까이 여기까지 와서 그다음 이제 조금 긴장하더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내가 또 계속 신호를 줬다고 앵커링의 신호를 줬지. 그리고 내가 먼저 터치를 했어. 오, 부드럽네. 자, 한번 만져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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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뽀뽀를 했어. 자, 해봐요.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뽀뽀했어. 그 다음 내가 안았어. 자, 안아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어때요? 안 무섭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걸 안고 스튜디오를 돌아다닌 거야. 그 패널들이 있는데 가니까 패널에 있는 사람들 놀래갖고 막 그런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거야. 그게 재미 포인트가 돼갖고 엄청나게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이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고 할 그때 이걸 어떻게 내가 안정시키느냐 그리고 정말로 최면으로 끌고 가느냐 그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다 하고 눈 뜨세요라고 뱀을 이제 실제로 직면시켜 갖고 애프터의 그 체인지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과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건 초미의 관심이고 나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 안 되면 그만이지. 음. 통편집 되면 되지. 이걸로 자꾸 이제 나는 그걸 백업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나는 거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제 그 맨 비슷한 시기야. 또 다른 방송에서 내 이름을 걸고 설기문 라이브 최면 쇼를 했다고. 설기문 라이브 최면 이거는 채널 A에서 2013년 1월 1일 밤 7시 2013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것도 12년 지금 10월이니까 무슨 13년 다 돼가지. 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양력으로 음. 정월 초하루 밤이니까 이거 얼마나 황금 시간이야. 신년에. 그게 이제 특집으로 내 이름을 걸고 설기문 라이브 최면 쇼를 해갖고 140분간 최면 쇼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때 그걸 기획할 때 이걸로 녹화로 할까요?
라이브로 할까요? 이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근데 담당 PD는 웬만하면 녹화로 가시죠라고 제안하더라고. 그게 안전빵이라 이거야. 근데 나는 라이브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라이브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라이브요. 야, 그거 일이 많은데, 신경 쓰이는데, 꼭 라이브 하실랍니까?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원하시면 하긴 합시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라이브가 됐어. 그때도 나는 망설임이 있잖아. 녹화는 NG가 나도 다시 하면 돼. 또 영만 몹쓸 건 그건 빼면 돼, 편집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전하단 말이야. 음.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니까 NG가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 굉장히 이제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는 대단히 리스키하지. 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챌린지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 뜻을 살려서 그렇게 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나는 스스로 평가하고 또 주변에서도 와, 멋있다, 재밌었다. 또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걸고 라이브 최면 쇼를 했으니까 와, 이거 나한테 굉장히 큰 자부심도 되고 또 나한테 큰 리소스로서 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또 됐고. 자, 결론적으로 안 되면 그만이지. 항상 우리 마음에서는 불안이 올라올 수 있다. 불안 올라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다. 불안 안 하려고 할 필요 없다. 긴장, 되지, 당연히. 인간인 이상. 긴장 안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다만 내 생각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정할 게 아니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뭐 쪽팔리면 되지. 뭐. 그 쪽을 안 팔려니까 이제 문제가 되거든. 쪽을 안 팔려니까. 남한테 수치스러운 모습, 남한테 그걸 안 보이려고 하니까 이제 되는데, 아직은 뭐 쪽 좀 팔지 뭐. 그러고 뭐 안 되면 뭐 그만이지 어떡하겠어. 나를 잡아먹겠냐, 어떡하겠냐. 아직은 뭐 그치면 재밌잖아.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마인드셋을, 멘탈을, 그런 식으로 갖기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또, 내공을 쌓는 거는 필요하다. 그거 없이 내가 그렇게 하라 한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이상. 근데 이런 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약간, 아유, 교수님은 그래도, 막,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나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누구나 대해서, 안에, 거기서 답을 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예, 어, 그것과 더불어서, 운전 연습을 한 번 한 거하고 열 번 한 거하고, 도로에 나갈 때 마음가짐이 어떠냐고. 그잖아. 그리고 아빠가 그거를 이만큼 닦았던 것처럼, 자기 삶에서도 돌아보면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갈고 닦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뭔가 남을 보고서 더 잘나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하고 내가 잘 못한 거 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못나고 초라해 보이죠. 그거 좋은 비유다. 그럼, 좋은 근데 비유다. 아빠가 최면을 그만큼 많이 시간을 들인 것처럼 누구나 심지어 뭐 게임을 그만큼 많이 했더라도 맞아, 요즘 맞아. 세상에서 게임 잘하면 그게 얼마나 큰 에셋이에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자기만의 이게 강점, 포르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 뭔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약간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이런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수저론 같은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미국에는 옛날에 막 수저 이런 은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물론 실버 스푼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기는 한데
아빠가 무슨 스푼? 유학할 때는 실버 스푼. 실버 스푼, 근데 뭐 은수저, 아빠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막 누구 막 뭐 그렇게 막 저하는 금수저고 저하는 흙수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 네포 베이비라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포, 뭔 뜻이가? 네포티즘. 그러니까 그 뭐냐 가족 챙겨주는 혈연 이런 그걸 보고 음, 네포티즘이라 그러는데 이제 네포 베이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포, 그래서 스펠링이 어떻게 돼? NEPO N, NEPO, 네포, 네포 베이비 네포티즘. 네포티즌, 네포 베이비. 아니면은 뭐 어.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 이렇게 막 부모가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쟁여놓은 애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런 뭔가 막 계급이나 뭐 사회적 계급이나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가 유학 갔을 때가 1982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이제 같은 유학생 대부분이 잘 사는 집이었어. 대부분이 사업가 집안이고 돈 많은 집이고 얘기 들어보면은 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미 그 뭐 수저 그때는 수저란 말 안 썼지만은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 시절에 그런 말이 근데 아예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한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이제 우리 같은 유학생끼리라도 소위 계급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 걔들은 다 보면은 뭐 종차 타고 기본적으로, 나는 일하면서 공부했지만, 그냥, 놀러도 잘 다니고,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무슨 회사 사장이고,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이고, 무슨, 이런, 계급차를 느끼고, 등등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유학을 못하지. 유학이든 뭐든 그냥 그거는 걔들은 복이 많아서 좋은 부모 만나서 아니면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거고 나는 나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처음부터 일해서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고 왔고 그 친구들은 또 부모 덕에 일 안 해도 좋은 차 유학생 이민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될 만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예? 쉽지가 맞아요. 않다는 거지. 음. 그 또 누구나 어떤 것들은 약간 받아들이기 쉽고 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 아, 힘들잖아요. 그렇지, 사람마다 그렇지, 그렇지, 업을 그렇지. 따라서. 음, 음. 그래서 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할 계획은 없냐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스페셜 에피소드로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글쎄다. 생각해보자. 근데 예. 영어를 하니까 이게 뭔지 아나? 그 노니가 그 티셔츠 그거 생신 선물로 사드린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아기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 설명하면 아까 그 아기가 이제 어, 외손자인데 딸의 아들 야애가 이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발음을 못하니까 하바바라고 불렀던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 그다음에 할머니 발음이 안 되니까 하마마. 네, 그거를 이제 이 하바 전부 HABABA 하바바 아 하바바 하바바. 그래서 이걸 내 생일 선물 지난번에 뭐였지 월드 퍼스트였나 퍼스트 히프노테라피스트 베스트. 예. 베스트였나 뭐 어쨌든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에릭슨하고 나하고 얼굴 같이 해갖고 한 세 가지 내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거는 바로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하바바라 보는 순간 웃어갖고 우리 아이가 하바바. 하바바 부르는 그게 마침 오늘 출연을 했기 때문에 또 어, 귀엽다는 걸 또 느끼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자, 그래 그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너가 처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 너는 이제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해외에 있으니까 명절이고 추석이고 별로 분위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보통은
송편도 뭐 사서라도 먹고 떡 같은 것도 사서라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논인의 가족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좀 여행을 국내 여행을 좀 다녀왔어. 그래서 아까 막 와갖고 이제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어수선했고 그래서 녹화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그랬어. 근데 아무튼 뭐 오케이. 그 사이 비가 많이 와갖고 가는 날부터 비가 왔고 다행히 어제 날씨가 좋아갖고 좀 돌아다니고 주로 집에 있고 그랬었어. 여기는 오케이. 이제 가을 날씨예요. 추워졌어요. 아니 뭐야 파이어 그 불이 많이 나도 요즘 이제는 괜찮나? 비가 좀 왔나 근데 왜나? 그 보통 이제 또 겨울 아예 본격적 겨울 되고 비 오고 한지 내년도 1월 1, 2월 정도 다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배운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 낫지 않을까요? 배운 I 게 hope. 있으니까 뭐가 I 뭐가 hope. 산불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이게 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작년에 막 사람들이 대피도 잘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다행 불이 얼마나 큰지, 크게 번질 수 그렇지.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니까 좀, 비참하더라 진짜. 맞아요. 지금 뭐 한참 복구하고 있겠지만은.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오케이. 그래. 바이.